오늘까지 선고일 이거 예고 안 하면 뭐 비상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그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비상행동이라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헌재가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긴 한데 뭐 헌재를 상대로 어쨌든 원론적으로 예. 빠른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것 이상의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고 또 그 행동이 지나치면은 비판을 받을 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삼권 분립이 명확한 그 체제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정치권이 더군다나 이제 국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압박을 하는 게 과히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일종의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그냥 그 레토릭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가장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그 안에 헌법재판관 내에 8명의 재판관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수가 생각하는 의견과 예. 소수가 생각하는 의견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서 예. 이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그 결과대로 발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재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윤석열의 선고일 미지정 시에는 저희 당에서는 비상행동의 수위를 격상할 예정입니다. 계속 압박하죠. 뭐 수위를 격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단 선고 날짜 관련된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달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슈퍼 위크라고 그랬잖아요. 사법 슈퍼 위크. 근데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나왔죠. 기각으로 나왔고요.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오늘 무죄로 나왔고요. 내일은 헌재가 이제 일반 사건 선고, 정기 선고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날은 뭐 아무리 봐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28일쯤 나오겠네. 근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헌재가 최소한 이틀 전에는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틀 전인데 예고 없어요. 그럼 28일도 아니란 소리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로 해봐야 31일이 월요일이고 4월 1일이 화요일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임주혜 변호사, 제가 계속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언제냐 이거죠. 선고일 이거 언제로 예상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번 주는 넘겼다고 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아닌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전에 지금 상황들 보자면 한덕수 총리 선고 날도 이제 이틀 전에는 선고를 알려줬습니다. 예. 선고 날짜가 적어도 이틀 전에는 좀 통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틀이거든요. 예. 적어도 이틀 전에는 알려야 한다. 과거에는 또 사흘 전에 알려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줘야 되고,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일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면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물론 데드라인은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서 4월 18일입니다. 그렇죠. 퇴임하는 날이요. 그러면 퇴임 이후로 넘어가면 6인 체제가 되거든요. 그럼 8인 체제 안 돼서 뭘 판단을 못 하는 거군요. 숫자가 안 돼서요. 그렇죠.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과연 선고까지 6인 체제 하에서 내릴 수 있는지, 그럼 6인 체제 하에선 탄핵이 인용되려면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적어도 다음 주로 넘어갔고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음 주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다음 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면은 날짜로 보니까 통상 금요일쯤으로 항상 보거든요. 다들. 원래 28일로 봤던 것도 금요일. 그러면 그 4월의 첫 금요일이면은 4월 4일이 네. 돼요. 그 다음 주 넘어가면 4월
11일이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꼭 금요일이 필요는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선거 보면은요, 월요일에 그러네요. 있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갖고 있는 정기적인 일정들만 피하고 미리 언제 선고할지 통지만 가능하다면, 물론 금요일에 발표하면 이제 그 다음 바로 주말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두 탄핵 심판에서 두 번 다 금요일에 선고되었다. 이런 부분을 유추해서 우리가 금요일일 것이다 예측을 해본 것에 불과하고 예. 반드시 금요일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금요일이다, 4월 4일이나 11일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으셨어요. 이 날짜에 대한 범위를.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까지 선고일 지정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 지나갔어요. 지정 안 됐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오늘까지 선고일 이거 예고 안 하면 뭐 비상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그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비상행동이라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헌재가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긴 한데 뭐 헌재를 상대로 어쨌든 원론적으로 예. 빠른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것 이상의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고 또 그 행동이 지나치면은 비판을 받을 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삼권 분립이 명확한 그 체제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정치권이 더군다나 이제 국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압박을 하는 게 과히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일종의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그냥 그 레토릭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천막당사를 차리고 일종의 이제 장외에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조금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저는 보이고요. 혹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일 이거 빨리 지금 선고하세요. 빨리 선고해요. 헌재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잖아요. 그거는 선고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뭐 겁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예. 국정 공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예.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전례에도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확성과 엄밀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촉구를 하는 거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안감이 많이 증폭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선고를 미루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2월 3일 날 전 국민이 그 계엄 상황을 다 목격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였다는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헌재 심판,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예.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나왔고 전 국민이 이렇게 목격자인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더 쟁점이 단순한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거는 다른 어떤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거나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 중에 일부가 예. 이를테면 뭐 절차와 같은 그런 법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서 이런 그 뭐랄까요 큰 틀에서 이 법리적으로 이게 탄핵 그 결정을 해야 마땅한 이런 사안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지금 확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헌법소의 그 최후 보루로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제 국민적인 불안이나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이후에 지난 한 40여 년 가까이 이러저러한 예. 사건과 부침들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당파성을 떠나서 예. 어쨌든 우리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신뢰감을 국민들한테 줘왔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그런 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이제 헌재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 저도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너무 늦어져도 너무 많이 늦어졌거든요. 몇 주째 이제 다음 주 계속 이렇게 왔어요 지금요. 아니 국민의 인내심이 이제 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좀 민주당이 선고를 빨리 하라 지금 굉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선고를 빨리 하라 이걸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내 최고의 권력 집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삼권 분립 또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강요하는 것은 예.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가장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그 안에 헌법재판관 내에 8명의 재판관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수가 생각하는 의견과 예. 소수가 생각하는 의견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서 예. 이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그래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그 결과대로 발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계속해서 늦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도 소수 의견도 있었고 예. 각하 의견도 있었고 기각 의견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다양한 의견이라도 이제 특정 시점에서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4월 18일이라는 물리적 마지노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 이후에는 두 분의 재판관이 임기가 마치는데 두 분 다 대통령 추천 몫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가 공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 전에라도 저는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게 옳은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3월 28일을 넘어갔고요. 특히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까지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한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대변인 4월 11일로 예상한다는데 근거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 보니까 그 금요일이라는 공통점으로 보면 4일, 네. 10일 이렇게 나오는데 11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어.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날짜를 지정한다면 4월 11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 좀 갖고 계세요? 그게 4월 18일에 아까 말씀드린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 중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한 평의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평의 결과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에는 4월 18일이라는 물리적인 시한에 맞춰서 판결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기를 가장 늦게 잡을 수 있는 시기가 4월 11일이거든요. 가장 늦게 그 18일 전에 가장 늦게 금요일 날짜를 따져보니 11일이 나오더라. 네,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도 4월 12일을 예상한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4월 4일 한다면 이게 나올 거면 금방 나왔었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나왔어도 되고 올해도 이번 주에도 나왔어도 되는 사안인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하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아까 있다. 말씀한 대로 뭔가 의견이 네.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 뭔가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거예요? 그 의견 차이를 저는 끝까지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도 일정 정도는 그 자신들의 의견을 그 조화롭게 이렇게 어떤 식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박원석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과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과는 내용적으로 아무런 지금 관련이 정치권에서는 없는 이게 연관이 있는 거냐, 네, 별개의 영향을 재판. 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별개의 재판이고요. 그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 자체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뭐랄까요 독립성 이런 것들을 달리 본다는 말씀이어서 예. 그건 굉장한 이제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거나 다름없는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고 전혀 그걸 내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윤상현 의원이 무슨 정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저 말씀을 하신 게 이재명 대표 오늘 선고 보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공통된 심리인데 가급적이면 헌재 결정이 늦게 나서 예.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조기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대법원 확정이 그 중간에 나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얘기한 심리의 게 반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지금 복잡해지게 생겼습니다. 늦게 나는 게 우리한테 별 실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라. 최근 들어서는 약간 그렇게 좀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왜 선고일 지정을 이렇게까지 미루는지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결론을 내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 이제 예. 추측의 영역이고 추정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좀 원칙적인 입장에서 촉구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언급을 하는 거지 마치 뭐 헌재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이 심각해서 내지는 뭐 어떤 합의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미룬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소는 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촉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재판이 늦어진다 이렇게까지 좀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